록업 용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물론 뭐 이렇게 이렇게 서술적으로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성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타이틀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어떤 에너지를 쓰는 사람인가, 그렇죠?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명이고요. 그 정사생이면 뱀띠 77년생 맞죠? 보통 이제 한창 사회활동 왕성하게 이렇게 할 나이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고 제가 추구하는 거는 어쨌든 뭐 이 명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결국은 상담하는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최고로 많은 사람은 13가지까지 봤거든요. 네 사람은 딱 2가지가 궁금했었어요. 물론 뭐 13가지도 제가 명리적으로 다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한두 가지는 제가 육효도 좀 치고 이래서 그거는 뭐 근데 제가 이제 그 경계는 명확하고 뚜렷해요. 제가 확신이 들어가지고 명리적인 판단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에는 육효 안 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명리로 답을 하죠. 근데 알면서도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거나 그 사람이 굉장히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이럴 때는 한번 확인하는 겸해서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분양,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건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시행해서 시공하는 단계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지어지거나 이제 지어질 거를 이렇게 분양 홍보 대행하는 사업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하는 업체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관련 계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체 이제 오너죠. 오너인데, 이게 작년, 겨울? 그러니까 상반기 겨울. 그러니까 하여튼 상반기쯤에, 이 사람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자기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요즘 흔히 보면 뭐 이렇게 내부 고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처우나 이런 거에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국세청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것도 고발인가? 이 사람 세금 잘 안 냈다, 제대로 안 냈다, 뭐 이런 거, 탈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부자 고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돼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왔죠. 이게 절차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와서 세무감사를 하고 탈세 의무로 추징세액이 16억이 나왔어. 한숨 나올만 하죠. 16억이 나왔고, 이게 그러면 그 절차가 16억만 내는 게 아니라 그게 형사적으로도 같이 고발이 들어간대요. 그런 절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세무 관련 세무사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고 구제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막 이렇게 뭐 인맥도 동원하고 시스템도 동원하고 법적인 절차도 밟고 이래가지고 막 진행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었어요. 16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중견 기업체라고 해도 그런데 뭐 아직 그렇게 완전하게 탄탄한 기반이 닦여진 형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그게 돈도 돈인데 추징 세액도 세액인데 또 형사적인 부분도 이렇게 같이 연루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이슈였었고 또 하나는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콕 집어가지고 전라도 쪽의 그 지방 출신인데 그 어느 정도 사업적인 기반이 좀 닦이면 자기가 고향에 내려가서 군수를 좀 하고 싶다. 그래 처음 봤어요. 야 뭐 국회의원이 하고 싶다라든지 이러는데 군수를 딱 집어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거 보고 풀어보고 그거를 이제 원하려고 하는 어느 시점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군수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해주고 지금 그런 이렇게 세금 관련 걸려 있는 부분도 올해는 좀 힘들고 근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결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 상담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상담을 하고 나면 계속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친화력이 있어서 친근감이 생기는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짧게는 3개월 단위로 길게는 6개월 단위로 계속 본인의 운의 흐름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런 부분이 그냥 내가 책으로만 무슨 뭐 방송으로만 뭐 이론으로만 원리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들이 계속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슈에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해결되거나 밀려가거나 어렵거나 이런 걸 보면 저도 공부가 되는 거죠. 이론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거의 올해 한 1년은 지금 안 됐죠. 1년 그러니까 1년은 됐겠구나. 1년은 됐고 그 사이는 크게 이제 공백이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인맥이 닿은 사람하고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국세청에 뭔가 이렇게 범칙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을 형사 고발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논의로 결정하는 게 있대요. 그게 처음에 이제 진행하고 맡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하지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거를 어디 전문적인 쪽에 이렇게 파트에 맡기면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자신 없어 했는데 어쨌든 그 뒤로 거기에서는 이렇게 좀 이게 너무 합당하지 않다. 너무 이렇게 과한 세금이 부과된 거다. 이래가지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거는 안 해서 이렇게 부결된 걸로. 그래서 그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세금 부과된 게 탕감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절차가 또 남아 있더라고. 그거는 그 다음 절차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뭐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된 것이
정상적으로 뭐 신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뭐 이렇게 뭐 성실 신고 납부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내부자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감사가 나왔던 거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그것 또한 이렇게 잘 해결될 거다라는 아주 완결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완결이 난 상황은 이제 거기까지 상황인 거고 그래서 한번 이제 이 팔자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뭐 이 사람이 원래는 저 H대, 우리 서울의 옛날 이름, 거기에 이제 그 법학 쪽을 이렇게 전공을 하고 지금은 그 대학은 아니고 다른 대학 쪽에 저쪽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거기에 이제 박사 코스를 이렇게 진학을 해가지고 밟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본인은 뭐 이렇게 그 정치하려고 하는 그것도 정치잖아요. 지방의 그런 군수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자기 구상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한 발짝 하나씩 한 발짝씩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그 이제 기토일간이 그렇죠? 기토일간이 일단 이제 딱 보면 축월인 거죠. 축월. 항상 진술축미는 그 무기토일간들한테는 그냥 같은 에너지니까 비견이나 겁재가 되죠, 그렇죠? 비견이나 겁재가 됩니다. 항상 이 진술축미를 월지에 깔고 있을 때 이걸 그래서 잡기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진술축미에 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많이 지장간에 들어 있으니까 다른 간지에 비해 가지고 근데 일간 기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살필 때 기토하고 이렇게 보면 그냥 이거를 비견이다. 견줄비자를 써서 비견이다라고 얘기하면 lok겁격이 되는 거예요. 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격으로 살필 때하고 이 팔자를 이렇게 또 어떤 그 기운적인 에너지적인 분위기적인 부분하고 또 살필 때는 달라요. 근데 그 이 자평인전의 격국의 입장이 그냥 심플하게 이 재배치하고 정렬하고 배열하고 이런 거는 효용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팔자를 처음 분석해 나가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건 참 좋은데 예를 들면 미월도 걸록격이라는 얘기예요. 미월도. 그렇죠? 미월도 걸록격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미월도 개미로 놓일 수 있고, 그렇죠? 축월도 개축으로 놓일 수 있어요. 이걸 그냥 걸록이다. 걸록격에 뭐 재성을 쓴다. 그럼 격의 입장으로 똑같아. 근데 축월하고 미월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죠. 그러니까 미월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런 생명체들이 활동하고 존재하고 이렇게 자라고 물론 뭐 이렇게 완결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축월은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다른 거예요. 축월의 개수하고 미월의 개수는 굉장히 효용도가 있죠. 쓰임이 있잖아요. 그 개수가 미토를 이렇게 윤습하고 자윤한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생명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이 미중의 을목이 뭔가 이렇게 그 생명활동을 해묘미의 생기활동을 마무리 지어서 물론 계절적에 시간적으로 마무리 짓고 금운동으로 추수운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만 그걸 글자로 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메마른 토양 속에 있는 이 을목을 살리고 싶은 거거든. 이 살릴 수 있는 거는 임미로는 못 오니까 그렇죠? 개미로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윤습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게끔. 근데 축월의 개수는
춥고 어둡고 얼어 있는 데다가 그렇죠? 축 중에 개수가 또 개축 관대로 백호 에너지로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축의 개수의 환경은 굉장히 엄동설안의 눈보라에 춥고 어둡고 그러한 에너지를 굉장히 가중시키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월의 특히 월의 환경은 이게 내 어떤 부모 환경일 수도 있고 청년기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사회에 직업에 이렇게 대면하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에서 부모가 나오는 거고 월지에서 모친이 나오는 거고 또 격이 나오는 거고 또 월에서 대운이 시작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르다. 제가 모두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진월도 술월도 록겁격입니다. 그냥 양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걸록격 구분하면 걸록격이 퉁쳐서는 다 기토일간이 진술충미월이면 록겁격이다. 아니면 뭐 걸록격이다. 이렇게 봐도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12운성으로 보면 이게 5월의 기토는 이게 걸록이 되고 왕이 되고 여기는 아니더라도 운성적 12운성적은 걸록이지만 격으로 보면 인성격인 거죠. 그렇죠? 무토일간이 5월을 보면 그 10성으로 보면 인성이지만 격으로 보면 양인격인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격으로 보는 거하고 에너지의 속성 차이로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축월의 기토도 걸록격이지만 에너지로 보면 이 기토를 더 얼어붙게 만든다. 생명활동을 못하게끔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더 생명활동을 지장 있게 만드는 이러한 환경의 걸록격이 되는 거죠. 걸록격. 그래서 사실 기토는 여기가 지금 없는 글자들을 살피면 무식상이잖아요. 그렇죠? 자, 무식상인데 이거를 그 원국에서 전체적인 그 구조에서 살피는 측면하고 그리고 그 이 사람의 속성이나 기질적인 에너지 차이하고를 보는 거예요. 왜 아랫사람하고 컨플릭이 났겠냐라는 거예요. 관인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런 그 사축이라고 하는 거는 식상 에너지가 있죠. 안으로는 이 술 중에도 신금 에너지가 있고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향적이거나 기질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식상의 에너지의 성향이 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건데 오히려 지금 축월은 신금도 있고 기토도 있고 개수도 있는데 그렇죠? 개수도 있는데 천간에 드러나 있기로는 여기인 축 중에 개수가 월간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월간에 들어가서 이거는 록겁용관이 되기도 하고 록겁용관이 되기도 하고 제왕생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간 무기토의 뿌리를 놓고 볼 때 축토하고 진토는 뿌리가 굉장히 약해요. 실제로도 보면 그래서 이 술하고 미토를 봤을 때 기토가 뿌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좀 강하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축은 재성의 성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격으로 이렇게 변격이 된 겁니다. 변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항상 잡기에서 올라와서 뭔가 변격이 됐을 때는 격을 겸격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겸격으로. 자, 그러니까 이 재성은 천간에 자수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신금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진토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해수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축토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다 이를테면 그 천간의 제격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러한 진토나 축토에서 올라오면 이 무토나 기토가 있으니까 이 토가 관여한 데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수는 경쟁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견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개수는 여기는 지는 을목을 끼고 있는 개수고 여기는 신금을 끼고 있는 개수니까 다른 거예요. 속성이. 예. 이 경우는 재생관하려고 하는 재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식신생재하려고 하는 재성이 되는 거지. 예. 그냥 겉의 모습은 보면은 그냥 비견인 거고 또 변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제격인 거고 근데 그 제격이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어떤 인자에서 올라왔느냐 어느 계절에서 올라왔느냐 그냥 보더라도 이 개수는 봄에서 여름 넘어가려고 하는 토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 개수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오히려 열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한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성향적인 분위기적인 차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이런 에너지들이 이게 화생토고 사유축이고 개축이 이 글자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니니까 월주에 있으니까 이미 글자 자체가 살기가 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가 뭔가 이렇게 생기 위주로 되어 있느냐, 생기 위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살기가 조금 많이 있는 구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적으로, 육친적으로, 직업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글자들이 십성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게 어떤 뭐 칠살에 연관되거나 흉신들 있죠. 그런 에너지들하고 이렇게 그 살성의 에너지, 살기 에너지들이 결부가 되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내재적인, 기질적인 부분들이 어때요? 그런 성향들을 내재에서 더 가미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비교적 그 겉에의 생극의 구조로만 해서 격을 살피는 부분하고, 격을 살피는 개미월의 기토일간의 이렇게 갑수를 봐도 격은 똑같아요. 근데 개축월에 이렇게 기묘의 갑수를 보면 같은 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풍기는 뉘앙스는 굉장히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이제 분위기적인 기운적인 에너지 측면으로 살피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기토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토일간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무기토일간은 첫 번째는 어쨌든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갑을목을 내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십천간이 쓰여지는 용처예요. 소용처.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본다. 그래야 무기토한테도 맞아요. 편안하게 되는 거고. 근데 갑을목을 봤으면 경신금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또 기토일간이 본래의 소명이나 사명인 갑을목을 안 보고, 그러니까 갑을목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갑을목을 보고 이렇게 개수로 이 갑목이나 을목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갖추고 맞추고 거기에 이렇게 조우하고 이게 세트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면 이게 다 재관인이잖아요. 그렇죠? 재관인 구조로 그런 형태로 이런 자리매김을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쪽의 지향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 어딘가에 식상이 들어와서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본인은 갈등 구조가 있는 거죠. 동시성으로도 갈등 구조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갈등 구조가 있어요. 항상 기토일간이 술시가 되면 시간에 갑이 뜨거든요. 그래서 갑기합을 하죠. 갑기합을 하고 이런 경우는 여기는
일간이, 그죠? 일간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일간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을 하고 있어요. 항상